자요.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요.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임대차요. 여기서 이제 임대차를 보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이잖아요. 채권법은 뭐냐?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채권에 있어서 뭐가 있냐? 여기 임대차가 있잖아요. 이 임대차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요. 원칙은 뭐냐? 원칙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즉 강행 규정이란 말의 뜻이 뭐냐? 어떤 약정이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또는요 불리하다 이 말이죠. 유리하면 유효가 되고 불리하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차는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뭐가 되냐? 임의 규정이 있어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뭐냐? 약정이요. 약정이 임차인한테 유리해도 유효고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가 되는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임의 규정은 뭐가 있다?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이때 비용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이걸 여러분요 반드시 이거는 암기하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험에 뭐라 나와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인 것, 그건 임의 규정을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1번 비용상환 청구권, 2번 필요비, 3번 유익비, 4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이건 뭐가 정답이다? 부속물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먼저 이걸 아시고 우리가 이제 임대차는 좀 이따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쭉 한번 볼 거예요. 보면은 아주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크게 먼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같이 봐가지고 하면 구조가 머릿속에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구조가 안 생겨. 책을 그냥 쭉 편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항상 책을 볼 때는 강약을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임대인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여기 임차인에 뭐가 있어요? 임차인에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권리하고 의무 중에서 권리는 뭐가 죠? 차임에 관한 권리죠. 차임. 임차인은요 뭐 때문에 월세를 줘요? 뭐 때문에 임대차를 줘요? 월세 받으려고 임대차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차임은 먼저 후급이 원칙인데요. 여기서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차임은요, 차임에 대해서는 뭐냐면 차임 증액 청구. 여러분 차임 증액이 좋아요? 차임 감액이 좋아요? 감액이 좋죠? 임차인한테 유리하대죠 지금. 잘 들어. 증액이죠? 증액을 금지해.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감액 깎는 것을 금지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증액 금지는 유효, 감액 금지는 무효.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그런데요 증액을 금지를 하기로 했는데 사정 변경이 있어. 사정이 변경됐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 만약에 여기요 물건이 건물에요 3층을 임대를 했는데요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의 일부가 멸시돼. 임차인의 잘못 없이 태풍으로. 그러면 뭐다?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감액을 청구해야 된다. 당연히 감액 그러면 큰일 나.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우리요 임대차에서는요 몇 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되죠? 2기죠. 2기 차임을 연체가 아니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2기가 아니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말씀을 봐봐.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요 월세 100만 원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그럼 얼마가 되죠? 200이 되죠. 200. 그럼 봐봐요 여기요. 자 봐. 여러분들이 월세를 낼 때요 한 달에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 90만 원만 계속 내는 거예요. 90만 원만 계속 내면 거의 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10만 원씩 계속 남는 거죠. 남아가지고 얼마가 되기 전까지 200이 되기 전에 한 번 또 120만 원씩 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얼마 준다? 90만 원 내다가 또 90만 원 내다가 180만 원 되면은 그때는 또 어때요? 한 12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체를 했을 때 그렇게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2기, 3기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 바꿔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월세 조금 두 번 조금 줬다고 나가라는 사람이 있어. 집주인이. 그랬을 때 뭐라 해야 돼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다. 그건 2번 연체니까 나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고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알겠죠? 달하도록. 이게 중요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의무는요, 수선 의무죠. 그럼 수선은 어떻게 한다? 통상의 수선이 있고요, 소규모 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수선이 있어. 대규모, 통상의 수선, 소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 이렇게요. 통상의 수선은 어떻게 해요? 통상은 통상,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했죠. 통상의 수선은 누가 해요? 그것은요, 누가 해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소규모는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로 누가 해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게 시험에 나와. 합의로 임차인이 하는 것은 소규모다.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에요. 통상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거. 전구 끼우는 거. 됐죠? 자, 두 번째요. 수선하지 않아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그것은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선하지 않으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뭐죠? 얘가요, 다른데 이제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요. 뭐가 되냐면, 큰애가 갔는데, 보일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에서 보일러 쳤는데, 아빠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해니까, 보일러에서 막 김이 나. 이러는 거예요. 보일러 안에서 김이 난대요. 방은 안 따뜻하고, 보일러에서 김이 나는데, 샤워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지금도 김 나니? 지금도 김 나. 베란다에 김이 가득 차 있어. 이러는 거예요. 빨리 꺼. 그래서 꺼놓고 내가 이제 거기 관리하는 데가 어디니? 물어봤어. 그럼 원룸이니까 관리하는 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그쪽에다 얘기했어. 지금 보일러에서 김이 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김이 왜 나지? 여기 한번 전화 한번 해볼래? 하고 또 전화번호 주는 거예요. 보일러 기사한테.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제 원룸이 많이 있으니까 보일러 기사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보일러 기사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우리 애가 어디 원룸에 있는데 우리 애가 그러는데 보일러에서 김이 난다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뭐 김 나고 틀고 있나 보다. 내가 끄라고 했는데 어쩐지 모르겠다. 추워서. 그랬더니 자기 지금 금방 갈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꺼놓고 있으래요. 보일러 뜰 수 있다고. 그래서 보일러를 얘가 모르니까 보일러 이제 껐나 봐요. 껐는데 와가지고 했는데 아내가 뭐가 파이프 같은 거 뭐 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일러 김이 새고 그러면 전기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얘는 그거 모르고 며칠간 계속 튼 거예요. 추우니까 일단 틀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했을 때 뭐 내가 이제 중교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그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지 거기 며칠 안 되지 않냐? 빨리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한테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아빠지.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그래서 수리한 거다고 내가 누구냐고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수리비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그래서 내가 그걸 수리비 때문에 나한테 내가 누구냐 물어보신 것이지. 그랬더니 급당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것은 보일러에서 김이 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보일러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터졌어 봐. 그럼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보일러에서 김이 나야 되는 것이고 수도 코코에서 김이 나야 되잖아요.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한다? 그건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나 어차피 따뜻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임차인이. 그럼 뭐 임차인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합의로 하는 것이다. 소규모는. 그런데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규모라는 건 뭐죠? 잘못해서 라면 끓여 먹다가 건물이 불탔다 이 말이죠. 대규모죠. 그건 누가 한다? 임대인이 수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규모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보증금이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이 없으면 임차인이 나몰라라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 보증금이 담보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좀 비싸면 보증금이 비쌌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뭐 집을 빌렸는데 누가 뭐 화재가 났다는 게 좀 드물다 보니까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배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걸 또 보증금을 하는 것이 또 일반화되어 있더라고, 어떻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임대하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오피스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월세가 얼마냐? 거기서 그냥 10배를 받는데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먼저 아파트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조금 오피스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약간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수선을 해야 될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럼 비용이 너무 적으면 임차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뭐 배째를 해버리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 집이 어느 정도 좋은지 나쁜지를 봐가지고 거기다 좀 더 얹어서 받아야지, 보증금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 그런데 뭐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뭐 노량진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그냥 보증금의 아니 월세의 10배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다. 거기는 뭐 완전히 원룸촌이잖아요. 다른 데 원룸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월세의 뭐다 10배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임차인의 권리는 좀 이따 보고, 여기 의무는 뭐냐? 의무.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을 지급하는 의무죠. 목적물을 뭐로 했다? 보관했다가,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인도할 의무죠. 그 다음에 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죠. 이게 바로 뭐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 원인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임차인이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임대인의 권리가 차임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차임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차임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임차인이 지는 거예요. 보증금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보증금, 그건 임차인이 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알죠? 그래서 임차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왜 보증금은 임차인이 지죠? 원래 임대차는요 반드시 보증금을 지급해야 돼요? 보증금 없어도 돼요? 왜냐면 월세 차임을 지급하는 거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는 뭐라고 돼 있다?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보증금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은 자기가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임차인이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먼저 여기 가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권리가 4개가 있거든요. 4개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임대차의 의를 봐봐. 의. 그러면 강의 노트 173페이지 밑에 나왔죠? 의. 여기 어디를 보냐? 여러분 요약지 92페이지 보고 계시죠? 여러분 봐봐. 여기 하얀 거 92페이지 이거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왜냐면 동영상 듣는 사람 헷갈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보세요. 순서 보고. 됐죠? 자요, 임대차의 의 1번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뭐를 지급한다? 차임을 지급해요. 차임, 월세를 지급해야 돼요. 보증금 지급이란 말은 없죠. 2번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우리는요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타인 소유물. 3번은요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 모범 선생님 있죠. 모범 선생님 사모님이 모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과외시켰던 사람이에요. 중학생 때. 알겠죠? 진짜로요. 그러니까요 과외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죠? 우리가 월세 있죠. 보증금은 월세는 몸으로 때울 수도 있대 이 말 아니에요. 내 말은 그 집에서 과외시키고 알겠죠? 그 아이가 성장하면 알겠죠? 돈 안 내고 살다가 성장하면 같이 살고 알겠죠? 모봉섭 이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이래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모봉선생님 사모님이 엄청난 미인이세요. 진짜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인이세요. 알겠죠?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대로 얘기하는데 안전한 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모홍선생님이 뭘 했다? 몸으로 때운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알죠? 차임은 몸으로 때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요 4번 차임을 지급하였다.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하였다.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이렇게. 자 2번요 임대차의 존속기한이죠. 원래 존속기한의 임대차는요 예전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어. 삭제가 됐어. 그러니까 20년을 넘을 수 있어. 20년을 넘지 못한다 틀려요. 알겠죠? 삭제가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임대차가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이런 봐봐. 임대차에서 제3자가 무슨 담보를 제공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건물만 보면 안 되죠. 아파트나 건물만 임대가 아니죠. 상가 건물도 있잖아요. 상가 건물 큰 것들은 여러분 월세가
500, 600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를 다 빌렸는데 보증금이 1000이에요. 그런데 보증금 1억에다가요 월세가 100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요 1년만 10개월만 안 내면 보증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시설도 또 의리의리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나가라면 이게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월세를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는 당신 집에다가 담보를 잡아달라, 조건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우리가 건물만 아니죠. 여러분 보면 공장 같은 경우, 공장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요 저기 그 왕숙지구에도 뭐가 들어오냐면 그 아파트형 공장 있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대요. 거기에요. 거기 들어오면 이제 아마 공장 들어오면요 공장 거래를 하게 중개를 하겠죠. 그 공장 같은 경우 그런 아파트 공장 말고 근처 큰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2000평 이런 데는 월세가 보통 한 2천만 원씩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그 벤츠 물류창고 3,800인가 4,000인가 그래요. 한 달 월세가. 벤츠 물류창고 있잖아요. 거기에 월세가. 그러면 그 사람들 보증금 5억을 줬어도 5억 되게 많은 것 같죠?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나는데 그러면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벤츠 그 부품들 있죠? 밖으로 꺼낼 수 있어.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비 맞아봐. 그럼 그거요, 물어주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대한민국을 팔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혹시를 대비해서 뭘 한다? 집에나 다른 땅에다가 담보를 잡아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담보는 법정 기간이 만약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만 담보를 하는 거죠. 묵시적갱신은 3년이 지났는데 다시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이 말이죠. 합 동의가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런데 제3자가 보증금을 줬어. 보증금. 제3자가 보증금 준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보증금이 없었으면 월세가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저당권이나 질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러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예지를 통고하고요. 기억보면 토지나 건물은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봐. 임대인이 통고하면 누가 통고를 받는다? 임차인이 받죠. 임차인이 통고하면 누가 받는다? 임대인이 받죠. 그럼 봐봐.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죠. 임대인이 통고를 받으면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차인이 통고를 하면 1개월 했으니까 임대인 통고를 받으니까 1개월,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은 6개월, 임차인이 통고를 받으면 6개월 그렇게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지금 다 쓰여 있죠.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봐. 93페이지 대항력을 좀 이따 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봐. 2번에 임대인의 권리 봤어요? 93페이지 임대인의 권리 봤어? 봤죠? 거기 보면 1번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한다. 증액 청구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증액이 있죠. 그러니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어떻게 돼요? 일방적 의사 표시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증액이 되죠. 그래서 청구 시에 증액이 된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 불증액 특약이죠. 증액하지 않겠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런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이죠. 감액을 금지한다. 감액을 차임 감액을 금지한다. 알겠죠? 그래서 감액 금지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4호는요 매월 초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죠. 매월 초 지급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5번은 차임에 관한 권리죠. 이런 봐봐. 우리가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질권은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는 거죠. 그럼 전당포에다 물건을 맡기는 것은 동산을 맡겨요? 부동산을 맡겨요? 동산을 맡기죠. 동산을. 전당포에다 물건 맡기는 것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임차인이 월세 안 내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럼 몸을 잡아버리면 감금죄가 돼요. 그러니까 뭘 잡는다? 임차인 소유 동산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걸로 봐? 질권이 있는 것으로 봐. 임차인 소유 건물이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잡았어. 그럼 뭐로 봐?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 알겠죠? 그래서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은 물권법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있다? 이것이 채권법에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한다? 법정 질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압류한다. 뭐다? 법정 저당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자, 임대인의 의무로 봐. 임대인은 통상의 임대차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임대차가 통상 임대차죠. 그 다음 두 번째 끝에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집 월세 하나 주면서 집 어디냐면 93페이지 오른쪽 임대인의 의무 3번. 임대인의 의무 3번. 93페이지 오른쪽에 3번. 오케이. 그럼 보면 뭐냐면 거기서 보면 뭐냐면 통상적 임대차에서는요, 방 월세요 30만 원 월세 주고 난 다음에 세콤이요 20만 원짜리 세콤 달아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매달 안 되죠. 그러니까요,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배려나 도난 방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숙박계약이죠. 투숙계약에서는요, 모든 것을 숙박업주한테 맡기고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숙박업주는 투숙계약, 숙박계약에서는 투숙객들의 안전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숙박업주한테 있다. 여기 둘 다 시험에 나왔어. 자, 임대인은 아주 중요하죠. 임대인은 별안해야 되겠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얘기하죠.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뭐한다? 부담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4번은 무슨 의무다? 수선 의무죠. 수선 의무죠. 기억은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하다. 이것은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다. 알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다 이 말이고요. 자, 디귿 봐봐. 디귿 특약으로, 맨 앞에 특약이죠. 특약으로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대규모다 소규모. 대규모는 언제나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한다. 임대인. 알죠?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 보면 맨 위에 1번 있죠. 1번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권이죠.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그 말이 중요해.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되죠. 차임의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배제 청구권,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지상물 배제 청구권은 우리가요 좀 이따 봐. 그 다음에 봐. 그 다음 페이지 뭘 본다? 맨 위에 임차인의 의무로 봐. 임차인의 의무.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임차인의 의무 있죠. 오른쪽에.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보존 동그라미,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면은 임차인의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수인이죠, 공동으로 임차를 했어. 여러 사람이. 그러면 차임을 지급할 때 각자가 지급해야 돼요? 연대해서 해야 돼요? 연대. 봐봐요. 이 학원을요 3명이 운영을 해요. 임대료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각각 얼마씩 내야 돼? 100만 원씩 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각각 100이 아니고 합해서 얼마? 300. 그걸 연대라고 그래. 각각 100 그러면요, 값은 안 내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알겠죠? 합해서 300. 그걸 연대라고 그래. 됐죠? 그 다음에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어디 보냐, 한 장 더 넘겨. 그러면 맨 뒤에 보면 보증금이라고 나오나요? 보증금? 이런 보증금이라고 나와요? 보증금 나오죠? 보증금 밑에 기타라고 나오나요? 기타 나와? 자, 기타를 봐봐요.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제한, 차임 지급 시기는 등은 임의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도 뭐가 된다? 유효. 그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 1번. 알겠죠? 자, 2번요. 봐봐. 맨 끝에 봐봐. 두 번째 맨 끝에 일시사용 줄거 봐. 일시사용.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일시사용 줄거 봐. 그러면 일시사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숙박계약이라고 써봐. 거기다가 숙박계약,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는 거죠. 일시사용. 여러분 봐봐. 모텔이나 호텔에 며칠 잠자면서 2, 3일 잠자면서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에어컨 설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바로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없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차임이란 말이 뭐죠? 차임이란 말은 뭘 차임이라고 그래? 적어도 몇 달 이상? 한 달 이상이죠. 그럼 한 달 이상 그 집에 살면은 그것을 단기라고 그래요? 일시라고 그래요? 장기라고 그래요? 아니, 한 달 이상 산 것이 일시예요?
아니. 다른 데 가가지고 한 달 거주하고 있어. 이러면요, 만약에요, 성인들이요, 2, 3일만 밖에 나가도 와이프가요, 용서가 안 되는데요, 한 달 있다가 가봐. 괜찮아요? 이러면 한 달 이상 산다. 차임을 받는단 말은 한 달 이상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일시가 아니죠. 일시는 며칠간 모텔이나 호텔에 머무는 것을 일시라고 하는 거죠. 차임이란 말은 월차임이잖아요. 월세니까 한 달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란 말하고 어울리잖아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봐봐. 차임이라든가 차임 증감, 해지 통고라면 어떻게 돼요? 통고하면 6개월 1개월이잖아요. 6개월 1개월, 해지 통고 6개월 1개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이런 것은 일시란 말하고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조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럼 뭐다? 비용상환 청구권. 써봐, 거기. 적용되지 않는다 밑에다 써. 비용상환 청구권은 적용. 비용상환 청구권. 여러분, 내가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옷을 걸어놨더니요, 비가 오는 날이요, 갑자기 습기가 차가지고 옷에요, 곰팡이가 다 쓰는 거예요. 캐비넷에 딱 넣어놨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나와가지고요, 툭 털고 와요? 그거 옷 들고 어디를 가? 로비 가죠? 로비 가서 목소리 한번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높여줘야죠. 뭐 달라고? 세탁비 달라고. 그러니까 일시 사용에도 뭐는 나온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차임이라든가 차임, 월세, 월차임, 차임하고 관계된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봐, 법정 질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법정 질권은 월세 주니까 안 주니까? 안 주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안 줬단 말은 적어도 2달, 1달, 2달, 3달 연체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한다? 그래서 질권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감각적으로 알면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여러분요,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어디를 보냐, 죄송한데요, 앞에 뒤를 좀 봐야 되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번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기 지금 여기 노트는 93인데요 여기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 178, 175, 강의 노트는 175, 그냥 지금 똑같은 노트인데 93. 자, 봤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을 본다. 이렇게 대항력이요. 그럼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이 뭐야? 여기 두 가지 보죠. 갑이 있죠? 임대인이죠? 여기 을이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렇게요. 여기요 1억이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주죠. 그리고 중간에요, 집이요, 건물이 병한테 박혔어요.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이렇게요. 여기 을이 뭐죠? 임차인 이렇게요. 임차인. 여기요 1억이죠? 1억에 100만 원 이렇게요. 여기요 이렇게요, 병이요 양수인이에요. 여러분, 양수인은 뭐란다? 다른 말로 매수인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요, 전입신고가 돼 있다, 또는요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요, 여러분, 임차인이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항력이 없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죠. 여기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인데 5월 1일날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 양수인은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 샀으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요 5월 1일날 뭐란다? 너 나가 그러죠. 나가 그러면 을은요, 나 10월 1일까지 살고 나갈 텐데 이걸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해요? 병한테 청구해요? 갑에게 청구해야 돼. 갑에게. 이것을 뭐란다?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요 5월 1일날 집을 사가지고, 이 사람은 소유권으로서 물권이죠. 물권인데 이것은 채권인 거 맞죠? 채권인데 전입신고가 돼 있죠. 채권 전입신고, 이거 뭐가 있어? 대항력이죠. 이 대항력은 물권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물권은 아닌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언제요? 1월 1일 날이요. 여기는 언제요? 5월 1일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 병이 을한테 너 나가 그러죠. 나가려면 뭐란다? 을은 뭐란다? 너 무슨 소리야? 나 10월 1일까지 살다 나갈 거야. 존속기간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병한테 받아야 돼. 병한테 받아야 돼요. 보증금을요. 대항력이 없을 때 누구한테 받는다? 갑에게,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죠. 대항력이 있을 때는요,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요? 이 을은 갑하고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병한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보장받은 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요, 여기서 이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어떡하죠? 건물주가 바뀌었잖아요. 전에 건물주는 되게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주가 바뀐대. 그래가지고 인사 왔어. 내가 이 집 앞으로 이제 살려고 오늘 이제 계약하고 계약금 놓고 하는 사람이다. 인사한단 말이죠. 보니까요, 고랑 말코 같이 생겼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기간이 남았어도 여기서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해. 이 일을 제기하면 보증금을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원칙은 누구한테 청구하고 원칙은 병한테 청구하는데 양수인한테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냐 없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대항력을 한번 봐봐. 대항력. 그 대항력 보면 뭐라고 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용익 권능적 권능은 임차권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고요.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2번은요, 당사자 간에 뭐가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의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알겠죠? 등기하면. 그런데 굳이 등기할 필요 없이 뭐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택은 뭐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죠. 그런데 토지는요, 토지는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등기도 언제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나 이 등기 못 해줘요? 그러면 등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청구권. 그런데 임대인이 안 해줘. 그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등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청구권은 권리니까. 그런데 밑에 이제 보면 토지죠. 토지라고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토지는 전입신고할 수 있어 없어? 토지는 전입신고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토지는 전입신고 못해요. 사업자 등록해야 안 해요? 못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의 토지를 을이요 빌렸어. 을이 임차인에서 2월 1일 날이요 등기해달라니까 을이 안 해주는 거예요. 갑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이요 임차인이요 여기다 건물을 지어. 을이 언제요? 3월 1일이요 건물을 짓고 여기다가요 4월 1일 건물에다 자기 거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러면 이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죠. 하도 임대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언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4월 1일부터.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병한테 바뀌었어. 병한테 언제 바뀌냐? 5월 1일날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언제 대항력이 있는데 4월 1일. 여기는 언제 대항력이 있어? 5월 1일. 누가 더 빠르다? 임차인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3월 10날 병한테 팔았어. 3월 10날. 이 사람 언제 등기가 됐죠? 4월 1일.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땅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면은 그 건물이죠. 그 건물에 등기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무슨 등기로 봐준다?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 3번에 토지 임대차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아니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등기하면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 아까 뒤에 맨 끝에 보증금, 임대차 맨 끝에 보증금 봐봐. 임대차 맨 끝부분에 보증금 있어요? 한 2장, 3장 넘겨야 될 거예요. 보증금 있어요? 자, 보증금 봤어? 자, 지금 보증금. 자, 펴놓고 여기 잠깐 봐.
그럼 이제 이 대항력하고 뭐하고 같이 연결되냐? 보증금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대항력하고 보증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대항력하고 보증금하고 연결이 됐죠? 이거 뭐냐?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 여기요. 그럼 1월 1일이요? 2월 1일부터 여기 10월 1일까지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두 번 지금 연체를 한 거예요. 두 번 연체. 그럼 여기서 전속 중이죠? 전속 중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체를 해서 전속 중 200만 원. 전속 중일 때는 항상 딱 따져야 돼. 전속 중일 때는 임대인이요. 임대인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전속 중에는 이 보증금에서 200만 원을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요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전속 중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임차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 안 내면 그냥 아웃이에요. 알겠죠? 몇 번 이상 안 내면 2번 이상. 10월 1일이요.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 어떡한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보증금에서 빼는 거예요. 빼기 마이너스. 연체 차임 빼고, 그러면 의뢰 잘못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배상 빼고, 이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여기 만료가 되면은 당연히 공제를 해. 그런데 만료가 되기 전에는 당연히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보증금이요. 보증금은 뭐다? 두 번째 끝에 종된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종된이고. 대항력이 없다. 이런 봐봐. 대항력이 없으면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종전 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새로운 소유자.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4번은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이다.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차임에 말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임대인의 자유란 말이죠. 임차인은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하라고. 다른 말로 뭐다? 충당이 뭐죠? 동네 말로 까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임차인은 안 돼. 누구는 되는데? 임대인은 되는데. 5번 종료전이다. 종료전에는 연체 차임이 당연히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 그런데 6번 만료가 되면은 명도라고 뭐죠? 물건을 넘겨받을 때까지, 기간이 끝나고 물건 넘겨받을 때까지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 있을 수 있느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이익이 있다. 사용이익이 뭐죠? 월세 상당이죠. 사용이익은 공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 해야 된다. 사용이익은 뭐라 한다? 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다시 죄송한데 앞으로 잠깐 어디를 보시냐? 중간에 이런 보면요 어디가 나오냐면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비용상환 청구권.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죠? 부정부에서 강의 노트는 176 비용상환 청구권 봤어요? 비용상환 청구권 봤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봐요. 비용상환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 매수 청구권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해.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여러분요, 페이지 몇 페이지죠? 176페이지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